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는 생리식염수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받고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음식 섭취 없이 수액치료만 이어가며 병상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상태와 관련해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교권보호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처리 현안이 걸려있는 보건복지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단식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또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출구 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서 국민에게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더 이상의 단식은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지장을 준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이번 다음 날인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나가야 한다.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잘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고 단식을 중단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사교육업체 수능 관련 예시 문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에 문항 판매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문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 교사는 2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 2주간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서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322명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며 교육부에 자신이 한 행위를 알렸습니다. 당국은 수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중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밟았고
이후 실제로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24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참여 후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고 금품을 받은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학원 등의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뒤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수사 의뢰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교육부는 또 감사원과 협의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BNK 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 경남은행의 횡령사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횡령 규모는 2,988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700억 원에 육박했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뛰어넘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입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 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 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는데 이 씨의 은신처에서는 골드바와 현금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 역시 인사관리와 사후 점검 등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겁니다.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하는 은행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의 과반인 148명이 가결에 투표해야 하는데
그보다도 한 표가 더 나온 겁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찬성표보다 10표나 많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했다는 분석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은 본회의 도중 당 지도부를 소집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고 원내 지도부와 사무총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티켓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될지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미국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줄곧 요구했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는 제외하고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워싱턴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영웅으로 대접하며 떠들썩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9달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랜 지원에서 비롯된 피로감을 반영하듯 이번에는 더없이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지원을 주저하는 기류까지 느껴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받지 못하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about support, about the situation on the battlefield, about our plans. I can't share with media all the details, but I think we had very strong dialogue with senators.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줄곧 요구했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는 이번 지원 목록에선 제외됐습니다. 사거리가 305km에 달하는 에이테크스는 전선 너머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거부해왔습니다. As he's weighed all that up, to date, he has determined that he would not provide ATACMS, but he has also not taken it off the table in the future. I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about that today. 미 국방부는 대신 미군 주력 탱크이자 열화 우라늄탄을 장착하는 에이브럼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야당 대표 체포안과 국무총리 해임안이 통과된 날, 초유의 사태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인데요.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2달, 모처럼 여야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많고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잇따르는 현실 속에 무엇보다 교사를 향한 사회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권 회복,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